안녕하신죠. 그러니까 1500년대 중반에 중국에 들어온 예수회, 이것은 남미에까지도 1500년대 중반에 예수회가 진출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세계화 추진 세력, 그래서 만주국에서도 사사가와는 예수회였죠. 신부가 되려고 그랬고, 그 이후에 돈을 마구 벌어가지고 로마 캐톨릭을 굉장히 밀어주게 되는 그런 제국주의 세력이죠. 그리고 마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자본력과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일본 구구세와 마오 세력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전쟁은 벌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점령했던 땅 덩어리가 컸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한반도 쪽으로 이제 몰아내면서 그리고 축소시키는 거죠. 지역을 축소시키고, 특별히 이 세계화 세력은 어떤 방식을 썼냐면요. 그 지명 있죠. 도시명이라든지 그 지역명을 갖다가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를 침략한 다음에는 지명을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지어는 지금 세계화를 많이 추진했을 때 이명박 하에서 아마 우편번호를 갑자기 많이 바꿨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세계화의 일환으로 그렇게 바꿨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C족 중심이고 그것이 이렇게 가문에 대한 족보 그런 걸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김씨 이런 식으로 자기 소속됐던 것을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점차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한국 이름은 성씨가 그래서 다양한 편은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 호도 안 쓰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도 지금 거의 안 쓰잖아요. 이것은 아이디를 운영하는 데서 큰 문제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도 이걸 강조했었는데 그때도 별로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오히려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DNA를 연구를 해가지고 각 개인의 DNA 태그를 따라 붙는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잖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나경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도 사실은 사학재단이고 굉장히 또 친일세였고 그랬죠. 근데 가톨릭 영세명을 가지고 있는 아셀라든가요? 그랬죠. 본가는 나주고요. 할아버지가 전남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학재단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회창 씨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는데 바로 이 이회창 씨가 홍석현 씨랑 굉장히 막역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회창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홍석현 씨가 굉장히 발벗고 나서서 이회창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 연관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대 연구진들과 함께 집필했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 제1제자로 등재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나경원이 서울대 교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실험실 사용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엄마 특혜를 아들이 받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서울대는 그래도 굉장히 명성 있는 그런 그런 타이틀이 있는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비리와 얽혀 있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 나경원 아들의 지도교수였던 윤형진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논문 그 발표 내용은 고등학교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에게 아이디어를 줬지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조차 이해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엉망인데 어쨌든 이 아들이 그 세계화를 추진했던 부시가 나온 예일 대학을 들어갔고 이제 졸업을 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시끄러지지 않게끔 군대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리구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조국 펀드도 제가 우연히 보니까 이제 엄마 찬스도 쓰고 이제 아빠 찬스도 쓰고 우리나라는 뭐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익성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MB랑 연관된 회사죠. 이 MB의 익성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조국 펀드 초기 운영회사 초기 설립 자금을 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MB의 익성과 조국 펀드가 이렇게 또 연관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문재인 뭐 이쪽 라인하고 MB와는 상당히 그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게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석현과 또 라이트 윙이라고 그러나요? 우익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연관돼 있고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이 갑자기 직무 정지를 시켰잖아요. 추미애가. 근데 이거는 흑과 백의 논리로 사람들 눈속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윤석열은 일단은 홍석현과도 술 한잔한 사이고 그뿐 아니라 이명박과도 뭐 친한 그런 흔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을 막 추미애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니 직무정지를 시켰잖아요. 바로 그때가 월성 1호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을 요청했는데 5일째 보류가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력 문제가 더 심각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해안 지역에 중국이 그 핵발전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것은 한국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중국에 의존하도록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다 쉬쉬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파헤치기도 어렵긴 합니다만 누군가 이것을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말이죠. 중국이 어떤 일을 지금 도모하냐면요. 수력발전으로 굉장히 크게 짓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인도와 벵글라데시 강하류 국가들과 갈등이 커질 그런 상황이 있는 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댐을 통과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겠죠. 그러면 중국은 어떤 면에서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거죠. 인도와 벵글라데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중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자원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티베트화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연간 3조 4천억 원의 재정 수입을 줄 거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티베트의 입을 막아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와 벵글라데시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수력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1대1로를 위해서
물질적인 파워를 쓰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에너지 수급을 못하고 중국에 의존적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궁금한 게 참 많죠.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하지 않은 면이 좀 있죠. 만약에 백신 확보를 했어요. 4,400만 명분을 확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목표가 그거래요. 그래서 1.3조 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분은 의사분인데 이 백신 문제를 굉장히 잘 파헤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백신을 과거에 이렇게 어떻게 사용했나 보니까요. 국가가 왼쪽에 쫙 나오잖아요. 사용량을 보세요.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한국은 70%, 미국은 뭐 40% 정도. 뭐 그래갖고 퍼센테이지가 쭉 나오는데 나머지 이 분량은 다 전량 폐기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자녀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전량 폐기시키는 이유가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거는 정부들이 국가에서 그 백신 회사 그러니까 그 바이오캠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 만약에 뭐 1,700만을 그 주문을 했다. 그럼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 40%만 쓴다는 것이죠. 사용량 보세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접종률입니다. 접종률을 보시면은 과거에 국가별 접종률 해갖고 36.6%, 30%, 44%뭐 이랬잖아요. 가장 많은 것이 44%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백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게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지 아니면 면역력을 없애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돈과 돈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우연히 본 건데요. 뭐 요새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좌파들이 못됐어. 왜 미국 쇠고기 수입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지? 그러고 지금 쑥 들어갔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좌파도 아니고 저는 우파도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알려드리는 사람인데 2018년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하고 광우병 의심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거의 같은 그런 추세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뉴스가 없다는 게 큰 문제겠죠. 근데 보통 인간광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검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프리온 질환의 변종인 인간광우병을 뇌가 구멍이 뚫렸나 안 뚫렸나 하려면은 그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냥 그 뇌 이상이 있어서 죽은 사람으로 처리를 하고 화장 처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화장 처리를 하는 건가 봐요. 그동안에 한국에 이렇게 그 프리온 광우병 의심 환자 추이가 이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쉬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광우병 의심 환자가 생기는 것은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은 뇌 조직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염 여부를 가족들이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